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안녕하세요. 통찰력 세계인간 소명TV 오늘 재미이론인데 라프코스타의 그 게임 재미이론 네. 진행하다가 오늘 특별히 최종원 팀장님이 긴급으로 좀 새로운 주제로 오늘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일단 게임 관련된 건데요. 네. 한번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도 한번 던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질문도 드리고. 네. 예, 소식이 밝은 분들은 이미 예상,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네. 지난 5월 25일에, 얼마 안 됐네요. 네. 아주 얼마 안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질병분류, 예. ICD라고 하는 거를 발표하는데, 그 개정안에, 11차 개정안에, 예. 게임 장애, 게임 장애. 라고 하는 질병 분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네. 72차 WHO 총회 때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고요. 2022년 1월부터 지금 방금 말씀드린 ICD-11, 11차 개정안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적용인데 무슨 일이 바뀔까요?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2022년이면 네. 이번이? 내후년인가요? 지금 1900 네? 2000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교육을 하나 하고 네. 영상 하나 또 찍고 네. 또 지금 찍다 보니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멍한데 네. 2019년이니까 3년 뒤인가요? 네. 제가 잠깐 네. 저희 대학 시절로 다녀온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졸음이 오면서 대학 시절에 1992년도에 저의 그 대학생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서 2022년 하니까 네.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네네. 뭐 2020년이 뭐 이렇게 한참 남았네. 한참 남았다는데 지금 이미 2019년이네. 아무튼 네네. 죄송해요. 저 우리 본론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네. 2022년 1월부터 뭔가 발효되면 네. 이게 뭔가 효력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예. 어떤 시스템이냐면 WHO에서 이렇게 ICD 기준을 발표하면 WHO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강제로 막 딴 나라에 이거 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권한은 없고요. 권고를 합니다. 그 각국마다 질병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건 질병입니다. 이러이러한 건 질병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 WHO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발효를 하면은 각국에 권고를 하면 그 각국에서 WHO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각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25일 날 하자마자 당일 보건복지부에서 즉시 발표를 했죠. 아마 이대로 하겠다. 이거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결되기 전에 사전 몰매 작업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들이?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몰라요. 안 봤어요. 예. 왜냐면 모든 일이 그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했겠죠. 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가 두 개인데 그 두 개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두 개가 뭐냐면 우리나라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게임이 만만치 네, 않고. 굉장히 청소년. 지금 여기 있군요. 예. 네, 청소년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여기 WHO에서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참고했던 논문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교수들이 발표했던 게임과 관련된 논문이고요. 뭔가 게임의 어떤 부분들이 질병으로 이제 분류했다. 근데 오늘 팀장님이 이것만 얘기하시러 오신 건 아니죠? 네네네. 좀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 여기 보면 그러면 도대체 진단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이 사람은 게임 장애가 있다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ICD 11의 질병 코드 6C51로 등재된 게임 장애는 그다음 읽어주실래요? 예.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팀장님 여기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네, 전 들어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 우선시네. 게임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게임은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한다. 두 번째는
그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한다. 네, 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그래서 질병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못 끊는. 예,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진단 기준이 이게 의학적으로는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런 현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좀 관대하지 않나? 그래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심할 경우 단축할 수 있다. 단축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사회학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얘를 질병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질병으로 보게 되면 네. 우리 일상은 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기 보기에는 우리가 이게 질병으로 분류한 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이 변화될 삶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WHO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여기서 뭔가 교회나 네. 기독교 단체도 뭔가 네.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역할로 네. 게임으로. 그래서 그러면 질병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일단 게임 업체를 향해서 국가가 뭔가 좀 게임을 많이 못하도록 좀 그런 장치나 보안 장치를 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넘어가면 안 되는. 네, 안 되는 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담배에 보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에도 돈을 물림으로 게임을 좀 덜하게 하는. 네, 세금, 일명 중독세라고 하는. 물론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롤 할 때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내는 PC방비에 세금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PC방비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그런 대부분 그쵸. 그 어떤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안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벌금이죠. 그렇죠. 돈 나가는 거 제일 싫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게임이 이렇게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소위 말하는 미디어,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뭐 SNS라든지 게임을 보여주는 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얘도 중독이 됐으니 그 애들도 이제 잘못하면 그 시류에 편승하여 걔네들도 이제 중독 취급을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거 안 보여주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공연방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마 게임을 지나치게 오래 하거나 하는 이들을 성인 분류나 등급을 어떻게 따로 매길 것 같아요. 하드코어 등급.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청소년들이 왜 우리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게임 하시는 분 영상 올리는 분들 보면 가끔 뭐 자기 지금 10시간째 하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 사실 이걸로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게임을 직업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애매한 게 얼마 전에 MBC에서 이와 관련하여 100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네, 지금 요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그래서 찬성 2분, 반대 2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처음에 예시로 나왔던 것이 뭐 한 가장이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자식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뭐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사실은 그 영상에는 제가 알기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저 일반 유저들처럼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집안에 컴퓨터를 6대를 두고 소위 말하는 작업장을 돌리는 작업장이 뭐냐면 이제 아이템을 일부러 게임을 계속 일처럼 해서 아이템을 먹을 때까지 노가다를 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 생계를 위해서 게임을 하신 거거든요. 직업이죠, 직업. 네, 직업이죠. 그럼 과연 이런 분을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느냐? 왜냐면 그분은 게임을 우리가 우려하는 청소년들이 하듯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게임 중독보다는 일 중독으로 봐야 오히려 적합한 카테고리인데 아까 그 말씀하신 이분들 방송하시는 분들도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걸로 과연 그분들을 분류할 수 있는. 물론 그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겠지만. 분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신은 게임 질병이야 라는 것들이 뭐가 남으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일단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걸리는 게 군대고요. 군대 문제. 네, 왜냐면 그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저도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마 현역을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쵸. 알코올 중독인 분이 상담하게 하죠. 상담하게 네, 그렇죠. 하고 다시 또 재검받게 네, 하고. 재건밖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독은 그냥 넌 게임 너무 오래 한다. 넌 너무 빠져서 하는 것 같아. 이런 수준의 중독을 일반적인 의미의 중독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다루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실제로 질병으로 다루게 되면 그런 기록이 당연히 남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WHO가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하고 삶의 다른 관심사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네. 부정적인 결과 발생들을 게임을 계속 중단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네네네. 지금은 이걸 질병으로 규정하지 않을지라도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네. 이게 WHO가 이걸 질병이다 규정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가족들이 이들을 정신과를 보내고 상담을 보내고 치료하려고 애쓰는 건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있죠. 그러면 요런 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이라는 WHO가 내려짐으로 우리나라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뭔가 국가 차원에서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팀장님 보시기 걱정되는 거는 뭐 게임 업계를 걱정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네. 오늘 이거 갖고 오신 건 뭐냐면 그 정도로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네. 그냥 놀이 정도로 볼 수 없는 그렇죠. 질병을 넘나드는 네, 그렇죠, 위험한 그렇죠. 게 된 거구나. 네네네. 뭔가 우리나라는 네. 마약 같은 거로부터 자유로운데 그죠? 우리나라 마약은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청정구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게임을 하나요? 그래서 마약을 수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뭔가가 이 시대의 산업 시스템 자체나 우리 살아가는 게 중독을 안 않고서는 못 살게 만드는 건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과도함으로 나가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의 쟁점은 목사님 지금 지적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뭐 게임 업계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중독이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중독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중독 현상이 예. 게임으로 인하여 온 것인가? 그러니까 원인이 게임인 것인가?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아니면 게임은 매개체가 됐을 뿐 게임이 아닌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아. 이쪽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게임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쪽의 말이 맞다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면 원인이 게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면 중독 현상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쪽의 주장이 맞다면 게임을 안 해도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중독이 생기겠죠. 그렇죠.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되겠죠. 그건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킨 게 아니냐? 네. 아니다. 그 게임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환경이 있다. 네. 뭐 그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렇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조금 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ICD-11에서 게임 장애는 물질 사용 또는 중독 행위로 인한 장애 중 후자로 분류되며 이게 뭡니까? 물질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 사용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담배나 술처럼 그렇죠. 그 물질 자체에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이 함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니코틴 같은. 그리고 중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독 행위. 이거는 이제 그런 물질은 없으나 행위로 인하여 계속 중독적인 증상을 발휘하는 건데 게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왜냐면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니코틴이 분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중독 행위로 인한 장애. 오케이. 이해됐어요. 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박 장애와 행위. 함께 묶인다. 그래서 도박 장애가 연결되는데 네네네. 게임이 중독 물질은 아니지만 게임 장애가 중독 행위 일환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중독 물질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행위 자체가 네. 중독 행위 일환으로 분류되는 거다. 네. 그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예. 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게임 장애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 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 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KCD라고 해서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ICD 지금 11을 만든 건데 WHO에서 ICD 10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10일에 맞춰서 요 문제를 비롯해서 뭐 관계부처 역할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논의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이 아까 위에 부분에서 도박장애랑 같이 묶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 제가 사실 라프코스터의 재미이론 하면서 언급한 한 부분인데요. 모세요 혹시 도박 불감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박을 하는데 그게 막 스릴 있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혹은 더 나아가면 마약 불감증이라든지 마약에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마약에 쉽게 말하면 질리는 거죠.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마약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느낌도 없고 그래서 안 하고 싶고 불감증이 안 하고 싶든 실증이 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불감증. 좋은 건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도박 불감증이란 말을 구글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게임은 여기 묶여있는 그런 중독 관련된 증상들 중에 유일하게 게임은 게임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하고 보면 계속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의외로 하다 보면 안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 이걸 도박과 함께 중도로 묶을 필요가 있냐? 그렇죠.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게임은 반드시 질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재미이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게임을 장애로 둔 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그걸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논의해야 될 주장이긴 한데. 논의하고 이런 사항도 있으니 고려해야 된다는 알면 거죠. 좋다. 네. 왜냐면 제가 만난 청소년 부모님들 중에 게임 중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면 저도 그 시기를 지났고 그 시기에 게임을 열심히 저도 그랬고.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지금도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게임을 한번 했던 적이. 근데 그게 게임이 재밌어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 환경 스트레스가 너무 청소년기 어려웠죠. 어려워서. 네. 그래서 게임 불감증이라는 게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패턴인데 그 패턴이 언젠가 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파악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파악이 되면 이제 다 알았다. 네. 뻔하다.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라는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자꾸 넣어줘요. 이렇게. 그게 넣어주는 이유가 패턴을 신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게임의 이런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주기가 짧아져요. 불감증이 오는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게임에 대한 이 질병을 꼭 도박과 함께 뭐 마약이라든지 어떨까? 네네. 그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퀘이션이 있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게임하는 청소년들 무조건 다 무슨 그렇죠. 도박이야 마약이야 그렇죠. 그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때도 게임이 있었는데 조금 지금 게임은 우리 때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왜냐면 저희 때는 되게 그거는 맞아요. 단순한 게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장치나 스마트폰 이런 게 아니어서 네네네. 어떤 공간에 딱 앉아서 그 컴퓨터를 봐야 할 수 있는 대학생 때만 해도. 그렇죠. 저희 대학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쵸? 486 사고 그랬으니까 당시 586은 사고 나서 586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농구 게임 이런 거였죠. 네. 근데 확실히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일상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한 공간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게임을 질병이라고 했을 때 게임을 잘 도와야 된다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게임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질병이다. 네. 이런 확률도 높아지겠네요, 점점.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좀 요거는 뭐죠? 건국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한 연구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건국대학교의 정희준 교수라는 분이 5년간 게임에 과몰입했다라고 여겨지는 청소년을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이거 재밌겠네요. 네, 했는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매년 60% 정도가 과몰입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이나 이런 과정 없이 어떤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자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말 그대로 추정만 하고 관찰만 한 건데 60% 정도가 과몰입에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5년 내내 계속 게임 과몰입 상태를 유지한 학생은 전체 2,000명 중에 1에서 1.5%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를 하신 이유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게임이나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 게임 장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유독 한국과 중국에서 이 게임 과몰입의 문제가 심각한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전 조금 이거 알 것 같아요, 이유를. 네. 아니, 그냥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추적 과정에서 정상에서 게임 과몰입을 간 친구도 있었고 과몰입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삶에서 네, 이거를 조사해 본 결과 주요 변이는 크게 두 가지. 자기 통제력과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정상이었다가 과몰입으로 갈 때 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거나 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과몰입이 됐다가 네, 그렇죠. 과몰입으로 막 갔지만 다시 뭔가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나 네네네. 자기 통제력이 가능하면 다시 또 정상으로 오거나. 네, 그렇죠. 게임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네요. 이게 네. 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을 하루에 얼마나 플레이하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게임을 짧게 하더라도 충분히 과몰입 현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몰입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과몰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예를 다 들면 제끼고 그것만. 그렇죠. 아, 그리고 아니면 게임을 짧게 플레이하더라도 게임의 어떤 결과나 게임을 하는 순간에 너무 지나친 흥분이나 자극 때문에 그게 일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게임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칠판을 보면은 이렇게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미친 것처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친. 네. 근데 이제 게임 플레이 시간과는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의뢰 이제 게임을 많이 하면 과몰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게임하기 전에 있는 스트레스 상태가 더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부모님의 그래서 부모님의 적절한 개입과 감독. 네,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도 안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사나 친구의 지지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과몰입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그러면 것으로. 건국대학교 정유진 교수님은 이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 조금 케이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60% 정도는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네. 그러니까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경우는 네.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저 전문적인 도움이 없이는 돌아오기가 힘들죠. 근데 이걸 왜 질병으로 규정질 만큼 해야 되냐 네. 라는 식으로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인터뷰를 한 걸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터뷰를 한 걸 본 거죠. 이분은 네네네. 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게임 이거 뭐 장애 뭐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분명히 아마 게임 장애 안 돼요가 뭐야?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을 향해 알겠죠? 예, 뭐 너무 생안경 끼고 예. 컴퓨터 핸드폰 내려라. 예, 그렇죠. 예, 뭐 그 게임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역자분이 됐든 학부모님이 됐든 심지어는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 본인이 됐건 분명히 게임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게임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문제 현상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통제를 못하고. 근데 빨리 핵심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게임이 질병으로 되냐 안 되냐와 상관없이 이런 게임 중독이나 게임이 일상을 너무 해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네. 저는 왜 본론 핵심을 더 피해 가세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얘기를 줄 알았는데 왜냐면 게임 자체가 오히려 과몰입시키는 것보다 네네네.
이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환경이 게임으로 가게 하지 않겠냐? 네. 또 하시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비슷한 거죠. 거예요. 저는 비슷한 것 오히려 같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오늘.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보고 나서 네네. 부모님이 네.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해요. 네. 집에서 막. 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게임하는데 부부싸움 하던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잠잠해지다가 애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가 너는 게임만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젠틀하게 얘기하신 거냐면 어떻게 이 과몰입과 이 상태에서 나오게 할 건가 했을 때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를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과연 게임 자체가 준 거냐?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얘기한 게 게임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게임 그러는데 네. 우리 사람들이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 환경도 우리 청소년들이 네. 있는데 있죠. 그거는 게임만큼 다루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손쉬운 그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니 네네네. 그래서 그걸 뺐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결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게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냐 게임이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해서 게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냐라고 할 때 뭐 한 반반까지는 아니지만 네. 스트레스 환경이 저는 한 80%라고 보고 네. 게임이 근데 너무 재밌게 하니까 재밌게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죠. 하니까. 20%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참 중요한 논의 같아요. 네. 논의.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도 좀 궁금했고 모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자기 통제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자기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술 먹죠, 술. 네, 그래서 어떤 거가 너무 좋거나 예. 특히 그리고 자기 통제력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자기 통제력이 안 발휘되는데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특히 우리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기로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좀 자기 절제가 안 된다. 청소년들은 어른만큼 자기 절제를 못하는 아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과연 자기 절제를 하게 한다. 자기 통제를 하게 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을 놓치거나 네. 과도한 스트레스일 때 가죠. 네. 자기 통제력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없게 몇 가지의 패턴으로만 네. 이제 공부해서 자꾸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로만 그 아이의 전부인 양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자기 통제력을 할 수가 없어서 WHO에서 게임을 장애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사회적인 인식도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저희들이 그동안 게임과 재미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과연 게임만이 그런 어떤 문제의 대상으로 얘기할 거냐 게임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오늘 좀 오늘 되게 중요한 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WHO 맞습니다. 예. 오늘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다뤘는데요.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도 고민해야 되면 그 환경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건국대 이 교수님의 이 의견들은 부모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애들은 부모님께 들이대면 엄마 봐봐 해도 다 돌아온대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재미이론인데 오늘은 특별히 게임이 질병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세계 보건기구에서 내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를 오늘 좀 얘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 갖고 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